자,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호반 서밋, 자, 그랜드 빌 2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오산 세교, 오산 세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이제 옛날에 했던 단지고, 요건 이제 새로 나온 단지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조감도, 요게 굉장히 특색 있게 보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반 서밋 그랜빌 2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평면도랑 사업 안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교 2지구 A1 블록에 나와 있죠. 자, 세교에서 또 한 번의 감동. 글쎄요, 뭐 지난번에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나와 있고 오산세교 2지구 A1 블록. 자, 지하 2층서부터 25층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가 897세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시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세대 수가 897세대면은 작은 세대 수가 아닌데, 근데 지하 2층까지밖에 파지를 않습니다. 25층까지고. 그런데 대지 면적은 꽤나 넓습니다. 57,000.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은 거예요. 결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잘 나왔죠. 16.67%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괜찮은 것 같고, 용적률은 189%. 190%짜리인가? 어째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200%, 250%, 뭐 300%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서울시 조례랑 지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190% 이렇게 해서 떨어졌나? 어떻게 이건 이제 뭐 등기 띄워보고 해야 되는데 지적도나 뭐 하여튼 이런 거 띄워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갖고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111 타입이 322세대 꽤 많죠. 그러니까 900세대 잡고서 이 정도면은 3분의 1 이상 넘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84A가 366세대, 그리고 84B가 112세대, 84C가 97세대. 84B랑 C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일단 여기서 84A랑 그리고 111 요 두 개의 세대가 주력으로 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청약에 대한 전략이 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일단은 오목거울이 이제 또 저기 볼록거울인가 그게 없으니까 또 불편한데 일단 병첨, 서동탄, 세마 나와 있고. 자, 오산대 여기에서 이쪽으로 9시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학교 용지가 앞에랑 위에랑 해서 이제 붙어 있고 뭐 초등학교랑 중학교겠지 뭐. 분묘가 옆에 있네. 이거를 보통은 안 써놓는데 분묘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 희한하네. 화학 공장까지 뭐 지금 청약을 하지 말라는 건가? 전기 공급 사업 시설이 들어가 있고 무량기 수목원 있고 일단이 이제 다 같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종교 용지가 근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류지까지 있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가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뭐 분묘 화학공장 이걸 이렇게 그냥 크게 써놨지? 희한하다. 그죠? 하여튼 동탄 분기점에서 이쪽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은 오산인데 사실 오산은 동탄 뭐 평택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지나가는 길이었었지 여기를 그렇게 오산에서 정차를 할 일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산이 좀 많이 뜨긴 떴습니다. 트램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죠. 동탄이랑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편리한 교통 환경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뭐 개통 예정, 필봉 터널이 뭐 그렇게 해서 뭐 개통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도로교통보다는 철도교통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트램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육 환경에서 제가 잠깐 잘못 눌렀는데 교육 환경에서 보시다 보면은 뭐 학교 근처에 초품화 요 정도는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중요하죠. 자, 여유로운 생활 환경. 홈플러스 하나 가지고 갖다 붙이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롯백, 현백,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김연아, 송연아, 김포 현대 아울렛, 뭐 송도 현대 아울렛 이 정도는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동네마다 있는 홈플러스랑 뭐 몇몇 가구 조금 요거 상업지구랑 뭐 근생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갖다 붙이기는 조금은 약하긴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소리는 아니에요. 고양이가 울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오시는 길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주소 찍고 내비 찍고 해서 가시면 되는데 요즘 쉽지가 않죠. 예. 잘 안 해주니까. 자, 분양 일정. 엊그제 7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랜드 오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특공 1순위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당발은 25일 구정 전에 해피하게 구정을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다운을 받아야죠, 그죠? 요거는 제가 좀 다운을 받아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운 받아 놓고 항상 이렇게 다운을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지 이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딱 4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일요일 저녁 9시에 또는 10시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또 이제 청약 나온 거랑 이제 좀 맞춰 봐야죠. 해달라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기 에버랩스 밴드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은 하는 거고, 다른 데로 요청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분양가는 보고 갑시다. 84가 1층을 해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4억 3천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4억 3천 싸다, 그죠? 이 정도면은 요즘에 4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싸죠. 근데 검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금액도 있고, 111 타입으로 해서는 5억 3천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발코니는 확장비가 내가 지금 잘못 봤나?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야? 아니 무슨 발코니 확장비가 이렇게 저렴합니까? 나 공공에서 하는 거 600만원짜리 뭐 본 적은 있어도 200만원짜리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쌉니다 진짜. 야, 이건 뭐지? 그래서 계약금을 20만원을 받는다고? 20만원 그걸 뭘 받아 그걸. 아유 참 진짜.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하여튼 요번에 이제 공고문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봐야 되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고, 이 카탈로그나 뭐 이런 거는 뭐 시간 날 때 보는 걸로 하고, 커뮤니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죠? 커뮤니티는 뭐 별거 없고, 이 정도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수영장이랑 컨시어지 서비스 없으면은 넘어가죠, 그죠? 자, 동호수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쪽이 12시 방향이 정북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84 ABC 나와 있고, 오렌지색 111짜리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하고 84A 쪽 있죠. 84A 녹색. 남자들이 싫어하는 국방색보다는 이제 조금 흐리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랑 오렌지 컬러는 아닌데 조금 느리끼리한 거, 요거 111짜리 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보자.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요게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일단은 위쪽에 뭔가 있고, 오른쪽에는 숲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옛날에 했던 단지가 있을 거고, 초등학교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요즘은 초등학교도 뭐 멋지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근린공원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지도를 좀만 줄일게요.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질 않으니까 최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정북 쪽이 어딘지 확인하시라고 했죠. 아까 12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대장이 되는 애가 누구냐? 제일 큰 거 대빵 111짜리 얘들 아닙니까, 그죠? 얘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조망이 내려가니까 207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최고죠. 왜냐하면은 203동이나 이런 206동 같은 데는 앞에가 가려버리니까 조망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쉬워지는데, 여기 207동 같은 경우는 앞에 조망이 뻥 뚫려져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높아봤자 한 뭐 5층 정도, 6층 정도 뭐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7동이 최고고, 84를 그냥 여기다 그냥 줘버렸네. 대빵하고 같이 놀게끔 해서 84를 여기다 줘버렸으니까 206동이나 203동 걸린 것보단 84, 208동 걸리는 게 낫죠. 어쩌자고 이렇게 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원래 84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111짜리가 들어갈 자리인데, 옆에 이제 도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주출입구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층에서는 이제 막 죽어나는 거죠. 새벽에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옛날에 새벽까지 참 많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 12시 되면 막 졸리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막 피가 끓어 넘치고 하니까
하여튼 예, 새벽에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210동, 9동, 8동, 7동 여기에서 이제 저층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피곤한 거죠. 자, 거기 안 걸리길 바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84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길게 나가니까 괜찮고 1, 2, 3호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망이 좀 길게 터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2동이나 201동에서 전면동은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좋죠. 전면동 또는 이제 앞줄, 예, 앞줄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는 무조건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211동, 212동 여기서는 조금 그렇고, 예, 여기서도 뭐 조망이 그렇게 뭐 길게 나간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213동이나 210동이나 역시 마찬가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뭐 요렇게, 예, 그리고 여기 2호 라인에서 요렇게, 예, 목 디스크가 걸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서 조금 틀어서 예, 본다 치면은 요 라인 따라서 좀 길게 나가고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가 뭐 빨리 달리고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하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창호 망들은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좋은 동호수, 예, 로얄이 되는 동호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10동이랑 207동이랑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210동이 좀 더 높이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210동이랑 207동이랑 207동이 그렇죠. 14층까지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예, 여기 이제 210동에서는 과연 아이구야 한 층밖에 안 높아? 그러면 조금 그렇다. 이게 한 20층이라든지 하다못해 17, 18층까지 정도 와주면 좋은데 한 층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저 멀리서 한 층이면 이게 턱 밑에까지 이게 눈 밑에까지 바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두려면 좀 확실히 좀 두지 조금 아쉽다 그죠? 예. 그리고 211동에서는 층이 조금 높게 나왔었죠. 여기 이제 모서리 있는 동 여기 211동 예, 여기선 층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6동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여기 25층까지 나와 있고 206동 같은 경우는 21, 20층까지 해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층수는 좀 차이가 나야지 예. 그렇게 돼야지 여기서부터 조망이 길게 이렇게 쭉 머리 넘어서 이렇게 좀 넘어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211동이 굉장히 조망이 좋은 거죠. 고층에 걸리게 된다 치면은 그래서 206동하고 207동 그리고 211동의 높이까지도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5층이나 24층, 23층 정도 걸리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층 걸린다 그러면 좋죠. 뭐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은 위에서 뛰지를 않으니까 와 낮잠 자는데 막 우리 위에 집은 저기 마늘 빠요 절구에다가 나 진짜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애들 뭐 일요일 되면 뛰어다니며 하니까 일요일날 낮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또 집이 또 울려요 또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15년 됐나 그렇죠. 예, 저도 뭐 나홀로 아파트 그냥 예, 월세 살고 있는데 아무렴 브랜드가 약하고 뭐 이렇게 똑같은 브랜드라도 저기 멀리 예, 서울 외곽에다가 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도심 뭐 신도시 무슨 뭐 이런 데가 아닌 데다가 지어 놓게 되면은 조금 비교 대상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그냥 편하게 지어 놓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84A 타입인데 여기는 뭐 보시게 되면 이제 확장형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형적인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전형적인 그 포베이 판상형이죠. 예, 이거 다시 좀 올리고 자 이렇게 돼서 본다면은 요렇게 이제 채광이 끝내주게 나올 것이고 여기 이제 뭐 드레스 룸이랑 해가지고 이제 유상 옵션 야 옛날에 이런 거 그냥 다 공짜로 주고 그랬는데 파우더룸도 그냥 유상 옵션이야? 아까 내가 저기 분양가가 조금 그래도 저렴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괜히 한 것 같은데 다 그냥 유상으로 그냥 빼버렸구나. 예. 요즘은 고분양가 관리 정책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심이라고 그러죠.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미뤄지고 늦춰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일피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늦어지게 되면 늦어질수록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죠. 특히 이제 올해서부터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 마통풍을 해서 마주보는 창문 예 마주보는 창문이 있어야 거실이랑 여기랑 예, 마통풍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무조건 설계 기본이고 84타입 판상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기 벽들을 예, 가벽이죠. 그래서 거실하고 여기 두 개의 벽을 치워버리게 되면 이 집이 34평짜리가 아니라 43평짜리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하죠. 돈 들여도 이건 무조건 하는데, 여기 벽까지 트이게 하는 경우는 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잘 안 해주는데 호반이 이런 거 원래 잘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강의, 개인 강의 할 때마다 호반이 이런 건 참 잘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넓게 이걸로 터버려야죠. 유상 옵션. 이건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네. 제가 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여기에서의 폭이 그대로 쭉 올라가야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집이 좁아 보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주구장창 누차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이제 요런 케이스죠. 근데 요거를 터버리고 아예 유상 옵션으로 해서 여기 벽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84 타입에서 요것만 터놓고 살아도 굉장히 넓게 될 것 같고, 여기 유상 옵션 주방 대형 팬트리까지만 하게 돼도 이 집은 진짜 34평 이상의 효용 가치는 진짜 끝내주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유상으로 해버렸네. 하여튼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흠잡을 데 없이 교범적으로 잘 만들었고,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동호수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84B 84B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201동 4동이라고 쓴 건가? 4동, 5동 뭐 이런 데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고층이어야 좀 괜찮을 것 같고, 아까처럼 주방을 그렇게 탁 터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쉽지만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마통풍 이게 안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주구장창 맨날 마통풍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포베이 판상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포베이 판상형은 무조건 마통풍 이게 무조건 50% 활용이고, 이제 채광 포베이 현상 포베이 제가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내가 지금 자꾸 헷갈려 죽겠는데, 하여튼 마통풍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판상형을 선택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조금 그렇죠. 자, 그렇고요. 자, 여기도 역시 거실이랑 요 작은 방을 다 터서, 이 옆에 벽까지 없애버릴 수가 있네. 안 무너질래나? 괜찮은가? 하여튼 호방건설 하여튼 믿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옆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평면은 아니죠. 조금 여기 구조가 원래는 이 위쪽으로 조금 길쭉해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나오던 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이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드레스룸도 유상 옵션. 파우더룸 화장하는 데 있죠. 여기도 역시 유상 옵션. 유상 옵션 천지네. 그러고 보니까 뭐 현관 중문 이런 건 안 하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또 여기 많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제 뭐 붙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좋은 거 돈 주고 하면 되지, 뭐 굳이 지금서부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 유행 따라서 좋은 게 그때그때 다 나옵니다. 자, 이제 84C 요거는 이제 조망이 요거 하나 이렇게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조망이죠.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4A를 많이 선택을 하죠. 왜냐면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그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나의 당첨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다. 내가 커트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의 가점이 이제 낮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이제 타워형 요런 데 좀 들어가야죠. 조망이 요렇게밖에 안 나오고, 요렇게 해서 나오는 조망은 뭐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이다 보니까 다 단지 내 조망. 오히려 요건 좀 길게 나가긴 하겠다. 그죠? 그래서 애들 반에서는 조망이 조금 그렇게 뭐 추천할 만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통풍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해서 뭐 환기가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모델하우스 상담사들 얘기고 환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유상 옵션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데, 84 타입에서 이 정도 유상 옵션으로 해서 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꽤나 선방한 거예요. 보통 옛날 아파트 타워형 같은 경우는 요 드레스룸이 삭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형식상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 두 가지를 유상으로 놔주는구나. 야, 이거 나무 쪼가리에서 이거 선반 짜봤자 이거 얼마 들어간다고 그걸 또 유상 옵션을 또 받냐?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기 그 아까 봤었던 그 공고문 있죠.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청약을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작은 방에는 유상 옵션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거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죠. 유용하죠. 여기에다가도 유상 옵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건 입주할 때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지금서부터 돈을 미리서부터 뭐 주고 할부 결제를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일단 110일 보시죠. 110일. 야, 이거 통과가 되기면 아하,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요 알파룸으로 해서 이렇게 서큘레이션 순환 구조가 이제 가능하게끔 나와 있고, 여기 현관이 조금 넓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상 옵션 요런 건 이제 상당히 넓게 해놓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때 가서 뭐 조그맣게 해도 되고, 뭐 더 크게 해달라고 해도 되니까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뭐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이때 아니면 언제 사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붙박이장이 3칸짜리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건 이미지겠지. 보통 이런 데는 4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죠. 84 같은 경우는 5구짜리가 3칸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고, 여기 뭐 붙박이장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수도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데드가 하나 좀 나와 있을 것이고, 여기를 그렇지, 주방을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터버려야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벽체 구조 이렇게 해서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히든 키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여기다 이렇게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설거지 해놓고, 설거지 해놓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아예 한번 딱 닫아버리고 내 눈에 안 보이게, 냄새도 안 들어오게, 뭐 마통풍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 평수에서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히든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저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좋은 데를 그렇게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히든으로 해놓은 데는 요 근래 본 적이 없는데, 그죠? 히든으로 해놓고 옆에 팬트리 쳐놓고 하게 되면은 역시 대형 평면의 묘미는 이 활용성이죠. 우리 집 안방보다 더 넓은 이런 집들, 화장실들 좋죠 진짜. 야, 호반이 이건 진짜 설계를 잘하긴 잘했다. 인정. 잘했다고 인정. 207동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모델하우스는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849 111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저기 토요일날 밤 9시에 요청을 하시면 보고, 요청 안 하시면 안 보고, 아니면은 뭐 재수 없으면은 2교시에 유료 방송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래도 이제 뭐 해달라면 다 해드리고 하니까, 여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얼만큼의 좋은 마감재를 썼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좀 봐야 돼요. 이게 평면도 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VR에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모델하우스에서 360도 카메라를 갖고 또 찍은 거랑 얘기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호수 배치도, 단지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이 모델하우스 요 네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 양쪽에 다 띄워놓고서 같이 보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는 어디 타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청약 가점이 몇 점이다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요거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해갖고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전략 짜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일단은 그냥 평면도만 그냥 대충 해서 이제 한번 그냥 구경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수다방도 합니다. 밤 9시에 수다방 때 오셔도 좋고, 아니면 일요일날 밤 9시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때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질의응답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버랩스 밴드, 밴드에서 질의응답을 하시게 되면은 고수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댓글 안 달아요.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빠이.